참 이렇게 앞에 질의하시고 장관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 20대 국회와 환노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장관께서는 19대 국회와 환노위를 이 노동사법이 진영 싸움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동사법을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를 또다시 19대 국회처럼 식물국회로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했고 지금도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 중에서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단 한마디도 새겨들을 말이 없던가요? 반대하는 노동계와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최저임금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사내 하도급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법을 제정하겠다 등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기대도 컸고요. 우리 장관께서 하신 업무보고에는 취약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며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대통령 공약과 업무보고의 좋은 내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수많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처우를 더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 저는 제 눈에는 곳곳에 눈에 띕니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구구절절 옳은 노동 철학은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우리 현실을 한번 봅시다. 소득 불평등 해소가 지금 우리 모두의 가장 큰 문제라고 다 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0년간 기업의 소득은 급성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져간 노동소득은 미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의 고용만 하고 있는 100대 기업은 전체 이익의 6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하승 교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합리적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600조라고 하고 가계부채가 1200조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IMF, OECD가 뭐라고 했습니까? 낙수경제 더 이상 안 된다. 소득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했죠. 여야 정치권 모두가 그랬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까지 2014년도 취임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 큰 틀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분배의 문제에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이 잘못된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영원히 저성장에서 헤어날 수 없고 소득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괜찮은 일자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웃소싱합니다. 위험을 다 외주합니다. 상시적인 일도 비정규직으로 쓰고 납품 단가 후려치고 일감 몰아주고 온갖 불공정과 불법과 반칙을 일삼은 그 결과 아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기업들이 2.5시간, 3.5시간짜리 초단기 시간제 일자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초단기 계약도 만들어냅니다. 안산 반월 다 실태조사 하셨지 않습니까? 제조업에서 금지된 불법 파견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노동권이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고용노동부가 가까이 있는 겁니까? 근로감독관들이? 고용노동부가 불법과 탈법을 제대로 감독했다면 이런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이렇게 악화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노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닙니다, 장관님. 기업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에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상위 10%를 후려쳐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 전체 노동소득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어요? 제로섬 게임을 장관께서는 붙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까 장관께서 간접고용 줄이겠다. 최저임금 올리겠다. 하도급보다는 직접고용 늘리겠다고 했던 인사청문회 약속이 어떻게 추진되냐 물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사법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우리 법은 주 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가 억지 해석으로 가산수당 없이 기업들이
휴일에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도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쓰게 해주고 있습니다. 파견법도 뿌리 산업이라 이름 붙였지만 제조업에 만연되어 있는 불법 파견을 합법화시켜서 사람을 싸게 쓰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보험법, 소영수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대상조가 대폭 줄었습니다. 다 추계하셨을 거 아닙니까? 왜 자료 달라는데 안 줍니까? 마치 이 정부가 담배값을 올리면서 어느 시점에 가격을 해야 담배세가 가장 높게 나오는지 그 추계했던 자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노동사법 어디에도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이들의 권리를 강화시켜주겠다는 법은 단 하나도 안 보입니다. 대신 깨알같이 기업들의 이윤을 더 챙겨주는 법을 하나하나 곳곳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건 안 보이십니까?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얘기하실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사회가 여기까지 왔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단속 제대로 하셔야죠. 왜 징역도 있고 벌금도 있는데 과태료로 더 약화시킵니까? 그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 파견 등 불법적 근로 형태에 대해서 정확히 감독하셔야 되는 게 장관님 일 아닙니까? 근로시간을 오히려 단축해서 양질의 일자를 늘려야 할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더 휴일 근로에서 그 수당 하나 더 안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거 근절해야죠. 장관님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정부 자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리에 가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사법 추진하면서 결사 반대하는 기업 있습니까? 장관 물러나라고 하는 대기업 있어요? 균형감 없고 일방적인 법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파행됐던 겁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노동사법을 고집한다면 장관께서는 협치와 민생의 20대 국회 최대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겁니다. 편향적인 노동사법으로 20대 국회를 또 파행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대타협 안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가게 하자입니다. 하나는 동반성장이라는 틀로 거기에는 상생 세제도 있고 또 입찰제도로 바꾸고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성과가 가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대를 두겠다는 부분.